확진자가 2주째 하루 1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돼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거셉니다. 당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자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으로 잡혀갔다 국내로 돌아와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서해안 어업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해안 납북어업인의 재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주째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도 모레부터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하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오후지만 학교 앞이 썰렁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학교에서 3명이 확진돼 학생 등 18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고 나서 한 9시 조금 넘어서 문자로 받고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바로 기가 좋지.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1명이 확진됐고 한 중학교에서는 하교 후 함께 음식을 먹은 같은 학교 학생 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강릉 지역에서만 9개 학교에서 모두 21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교육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고리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3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25%가 집단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강릉의 한 목욕탕 직원이 확진된 후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고 속초에서는 일가족 3명이 감염된 뒤 동료 등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전 도내에서 해외 입국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강릉시는 확진자 1명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오신 친인척과 접촉하신 분이 6, 7명 정도가 그분과 관련돼서 접촉해서 벌써 확진이 나온 상태라서요. 조금 의심이 되지 않나 싶어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강원도도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하며 식당,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등과 내국인 카지노인 정선 강원랜드는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강원도 방역당국이 교육당국에 학생 거리 두기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사흘간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가 7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춘천 확진자 55명 가운데 학생이 12개 학교에서 17명 발생해 소규모 감염 양상을 띠면서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에 학생들에 대한 방역 강화를 요청하고 시군 방역대책회의에 교육지원청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고성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 특수학급 폐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내년에 고성 중에 배정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들어 학급을 없애기로 해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됐다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고성중 특수학급 폐지 반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1인 특수학급이 40개인 반면 도심 소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47곳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교원 정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1인 이하 특수학급의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출동 보고서가 공개되고 당시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많은 수의 경찰 인력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술집을 떠나고 20에서 30분이 지난 시각 경찰차 2대가 술집 앞으로 지나가고 경찰들이 신고자로 보이는 남자를 따라갑니다. CCTV 영상에는 신고자 주위에 경찰이 모여 있고 다른 사람까지 경찰에 항의를 하다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의 112 신고 내역에 보면 경찰 제복을 입은 지구대 순찰대원 7명을 비롯해 여성 청소년 수사팀과 당직 형사까지 12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경찰 출동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는 경찰들 앞에서 신고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벽적으로 있었고 경찰들은 이제 이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도 괜찮아서 잠시만요. 계속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목격자는 또 신고자와 권성동 의원이 술집 안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좋은 관계로 사진 찍는 걸 봤고 당시 젊은 부부와 함께 일행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발언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동석했던 기자들 그리고 부부 측 동석자가 문제의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있었으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일행이겠죠. 혼자 앉아있던 남자. 성희롱 112 신고로 접수됐던 출동 사건은 신고자가 사건 처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해 경찰은 고소 절차와 상담을 안내하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신고 내역과 출동 보고서를 공개한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 같은 경찰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고를 2번을 합니다. 한 2, 3분 간격으로 두 번을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2번을 신고했다라는 것과 12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 대상자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하신 분이 어떤 경찰의 출동이나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자리 발언을 두고 성희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구간인 옥천 오거리에 최근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자 강릉시가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설치된 강릉 옥천 오거리의 회전교차로. 차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는 중앙시장에 몰리는 차량들로 정체가 심한 곳인데 회전교차로가 생긴 이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안 쓰다가 쓰니까 대기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근에 인도를 넓히고 차도폭을 줄이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도로 아래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불편함이 끊이지 않자 강릉시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홈플러스와 중앙시장 진입로 구간을 확장하고 출구 방향을 조정해 교통량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진입로 전용 차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하지만 당장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올해 말 완공을 계획했던 교차로 인근 하수관로 개선 사업이 매설물을 옮기는 문제로 한 달 더 연장되면서 여전히 차량 정체가 심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개선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채 회전교차로 설치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강행한 강릉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관련 사건 재심에서 하나둘씩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데 어제는 전북 군산에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대 초 지금의 전북 군산시, 당시 옥구군에 살던 고 모 씨는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했습니다.
이후 1969년 어업인들끼리 모인 한 술자리에서 북에 갔더니 쌀과 고기 반찬을 주고 공장들도 기계화돼 있더라는 말을 나눴고 고 양재천, 고 임도수 씨 등 참석자들 모두가 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은 끝에 결국 반공법 위반, 찬양고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의 가족들이 재심 신청을 했고 어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산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들이 아니고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이나 가혹행위, 특별히 심각한 고문들이 자행됐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는 수사 결과를 통해 이루어진 당시 재판은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한 고 양재천, 고 임도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됐고 재판부도 판결하면서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게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해서 죄송하다. 다시는 국가폭력에 대해서 좌시하거나 눈을 감지 않는 계기로 이번 재판을 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자녀분들이죠. 자녀분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나라에서라도 이렇게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고요.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몰랐어요. 아버지가 절대 말씀을 안 하셨죠. 저 너무 울컥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동해안에서도 납북됐다 돌아와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피해자들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0일 시민 모임을 창립했고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전국의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들의 재심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 주택 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최근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한 강원도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10월 전월 대비 0.6%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세컨하우스 목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한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동해시에서 생산된 가을 배추가 대만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동해시는 당초 재배농가 12곳과 수출업체 간 계약 재배로 900톤을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잦은 비로 인한 배추 무름병 발생 등으로 250톤, 2억 원가량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대만에서 쌈 배추가 인기가 높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가와 수출업체의 수출 촉진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릉문화재의 야행이 2021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은 2017년과 19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우수 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해 연이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강릉문화재 야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철저한 방역 관리로 4만 6천여 명이 다녀가 호응을 얻었습니다.